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영국의 리시 수넥 총리, 자산 1조 원의 갑부 총리로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요, 무료 배식을 받으러 온 노숙인에게 한 질문이 논란인데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직장이 있느냐? 또 주말 성탄절인데 주말 계획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노숙인인데 말이죠. 사람이 원래 친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통 현실을 모르는 건지요. 아무튼 영국에서 한바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치인입니다. 말에 정말 무게, 신중 뭐 이런 게 항상 붙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자, 그럼요.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중국 3년 만에 문이 열린다. 입국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조금 풀었는데 외국 입국하는 과정, 이거에서는 아직 여전히 꽉 막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풀기로 했습니다. 경기 악화에 전격적으로 선회했는데요. 내달 8일부터 입국 격리가 사라집니다. 그동안 중국에 입국하시는 분 이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집니다. 감염병 등급도 하향 조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시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에 뚫린 우리 군, 새떼 보고도 놀랐다. 어제 한때 또 나타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뭐 북한 무인기가 아니라 새떼였습니다. 광화의 무인기, 전투기 헬기 등 20대 출격했는데 그리고 재난 문자까지도 왔습니다. 결국에는 새떼로 판명이 났습니다. 26일 침범된 지상 대공 무기서 탐지 실패, 합참은 격추 못 시켜서 송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송구가 아니라 했습니다. 이걸 국민이 더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서울신문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죠. MB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00여 명이 사면 특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국정농단 관련자도 대거 포함이 됐다. 뭐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등등등 과거에 많이 들었던 인물인데요. 복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특사와 관련해서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로 삼자, 이렇게 뭐 의미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민간단체에 보조금 연간 5조 원을 뿌렸다.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단체에 지원을 한 금액이죠. 대통령실이 전수조사를 해서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요. 뭐 미리 언론이 좀 앞서서 이런 걸 좀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보조금도 최소 2,300억 원 정도로 좀 파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혈세 쓰는 곳에 성역 없다. 이권 카르텔에 썼나 봐야 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이런 점을 또 국무회의에서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도 4분 패널께서 자리하셨는데요. 아침부터 일찍 오늘 깊숙한 분석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가장 왼쪽 첫 자리입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면의 이유입니다. 어제 있었던 특사 발표 내용입니다. 뭐 어제 정치권에서 가장 큰 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얘기거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반응들도 나왔습니다.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기사 보시죠. 자유의 몸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뭐 수감 상태는 아니었어요. 뭐 건강상으로 일단 풀려난 상태였는데 이제 아예 사면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 벌금 82억 원도 면제. 이것도 실질적인 또 이런 뭐랄까, 이건 혜택이죠. 이런 게 좀 있네요.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이루어졌습니다.
뭐 아까도 일명 기사 때 나왔지만 정확하게는요 1,373명입니다. 어제 특사 대상이. 근데 대부분 정치인 그리고 공직자입니다. 이번에는요 기업인들이 많이 빠졌다. 과거와 달리 기업인이 잘 안 보인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범도 대거 포함됐다. 정부에서는 과거 청산이다. 그리고 국민 통합을 고렸다. 이런 설명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좀 보시면요. 이런 인물들, 복권되거나 뭐 사면되거나 이런 인물들 쭉 과거에 많이 등장했던 인물들인데 이번에 다 특사 대상이 됐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사고요.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윤석열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수사했던 36명 특사 대상이 됐다. 그리고 야권 인사도 10명이 포함이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좀 보실까요? 여기 표로 좀 정리했어요. 여기 가운데를 좀 보겠습니다. 정치인은 9명. 여기 보시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있고요. 밑에 보면 김성태 전 의원, 전병헌 전 의원, 뭐 여야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주요 공직자 뭐 여기 보면은 66명 쭉 돼 있습니다. 뭐 선거사범도 있고요. 뭐 특별 배려 수용자도 있고요. 등등등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와 관련된 설명을 좀 했거든요.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들어보시죠.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용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형 집행 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직무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 66명에 대해서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자, 어제 뭐 사면 내용에 대해서 뭐 정치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이잖아요. 특사는요. 그렇다면 어떤 생각,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걸 좀 분석한 기사입니다. 지지율 안착한 윤석열 대통령, 국민 통합 그리고 여야 균형을 내걸고 정치인 사면 결단했다. 자, 과거 특사와 달리 정치인 사면이 많아요. 과거 특사에서는 정치인을 포함하는 걸 많은 대통령들이 좀 주저했었거든요.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는 좀 많이 했지만 근데 이번에는 정치인들이 많이 포함됐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더 보죠.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배경. 광복절 사면 때는 지지율이 20%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컸다. 그래서 그때는 포기했고 최근 국정 운영 지지율도 오르면서 자신감이 반영된 듯하다.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경수 가석방 불원소에도 사면을 했고 국정농단 수사 결자 해지 성격도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수사를 이끌었던 그 대상, 수사 대상자들인데 결자 해지 성격도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여야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입니까?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대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 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게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입니까? 특사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치열하죠. 여야 논평들이요. 자, 오늘 뭐 아침에 매일 경제도 뭐 패널 분들의 한번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자,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제 특사. 이해는 합니다만은 좀 씁쓸하죠. 씁쓸하다. 예. 오. 왜 그러냐면 예. 기업인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좀 아쉽다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뭔 별 도움이 되나요? 아. 예. 경제인들은 그래도 나오면 예. 채용이라도 하고 투자라도 하지. 정치인들 나와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 예. 눈에는 너무 싸우는 모습만 비춰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고 예. 보니까요. 그래서 뭐 이해는 해요. 저는 예. 뭐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 뭐 세계 10대 선진국이라는데 전직 대통령을 언제까지 감옥에 둘 수는 없죠.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도 뭐 내란 뭐 이런 것도 예. 뭐 얼마 있어서 풀어줬는데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예. 지난 8월 15일 날에는 기업인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정치인들이 중심이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 때 수사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풀어줬다는 결자 해지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점이 제가 볼 때 한 3가지가 아쉬워요. 예. 하나는 기업인 사면인 없이 정치인만 했는데 정치인들이 그만큼 평가가 높으냐. 아. 꼭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이냐. 예. 오히려 저 계속 가둬놓는 게 국가 발전에 더 도움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나온 정치인들, 사면된 정치인들이 예. 부패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패 공직자, 부패 정치인. 이 일을 하다가 잘못 판단해서 지금 죄를 받은 사람은 저는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있으면서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부패, 기업 등쳐가지고 돈, 뇌물 이런 사람들까지 그거 다 풀어주는 거는 그게 이해가 되나요? 오히려 정말 생계형 범죄 이런 사람들을 더 풀어줘야지. 예.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고 또 하나는 51명 정치인 51명 중에서 예. 그 여당이 41명, 예. 야당이 10명, 예. 여야 차이가 많이 나요. 아, 네. 좀 숫자 차이가 있다. 물론 그게 아이러니죠. 과거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 예. 뭐 과거 적폐청산 한다면서 지금 보수들을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 대상이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대상이 아무래도 많을 많은 수밖에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 또 5년 후에는 또 어디가 또 많은지 몰라요. 예. 역사는 돌고 돌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좀 비율 차이가 커서 뭐 김경수 경남지사는 나오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그렇습니다. 받았다. 그렇습니다. 나오면서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의 사면을 받는 태도가 예. 우리 화합과 우리 통합에 도움이 될 건가? 사실 사면이라는 게 하면 안 되거든요.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데 왜 사면을 해요? 그 대통령이 통합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헌법에서 아주 주는 거잖아요. 특별히 인정을 해준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정말 통합, 화합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싸움을 좀 부추기는 사면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수긍을 하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씁쓸합니다. 만약에 기업인 사면이 되고 포함이 됐다라면 약간 평가를 좀 달리하시겠습니까? 기업인은 물론 기업인도 뭐 이 잘못한 거 처벌 받아야 예. 되지만 기업인은 나와서 그래도 할 일이 있고 그래도 고용주랑 뭐 종업원들하고 손을 예. 합쳐서 그러니까 그냥 사면해주지 말고 당신 꺼내주면은 앞으로 국가에서 투자 어떻게 할 거야? 예. 고용 얼마나 할 거야? 예. 이런 정도 약속을 받고 저는 사면해주는 거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유영걸 대표님의 평가. 정치인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해주셨어요. 뭐 왜 나왔냐? 약간 뭐 그런 분위기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종욱 전 행정관께서는 어제 발표가 됐던 특사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매우 부적절한 사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가 얘기한 게 사면하는 이유가 사회통합과 갈등을 조정하라고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또 갈등을 촉발하는 사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했던 탄핵 또는 그 탄핵 이후에 벌어진 적폐, 수사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면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수사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서울지검장 한동훈 검사가 예. 주축이 돼서 수사를 한 겁니다. 저는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탄핵을 했고 탄핵 과정에서 발생한 적폐를 청산하라고 하는 것을 위임받아서 수사 기소한 분들이 다시 사면까지 하는 일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예. 그것이 단지 그냥 국민 통합이라는 말로 퉁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측면 하나하고 예. MB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여론들이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과도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개인 비리입니다. 예. 무슨 예를 들면 정치적인 무슨 뭐 쟁투 과정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요. 예. 보니까 뭐 특가법상 뭐 횡령, 배임, 예. 조세 포탈, 뇌물 수수 이런 것들이에요. 전 이런 것들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론이 안 좋았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우리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3인방, 소위 탄핵 과정에 있었던 문고리 3인방. 예. 그러니까 제부터 탄핵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계속 국민의힘은 무슨 문재인 정부가 내 식구 사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건 또 마찬가지죠.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유죄 판결 받은 지 2개월 만에 사면해 준 거잖아요. 그다음에 검사들 줄줄이 사면해 줬잖아요. 예. 아니 이건 그러면 자기 식구들 사면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예. 분명히 중건이 있는 거죠. 저는 왜 국민들이 MB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되돌아봐야 된다. 안 그렇게 되면 이 사면은 예.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써 있습니다만 제 식구를 감싸고 갈등을 촉발하는 오히려 그런 사면이었다라고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면에 대한 뭐 평가 두 분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약간 좀 결을 좀 달리하는 논평을 좀 해주셨는데요.